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한국 경제가 2.6%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월 전망보다 0.4%포인트 높인 수치로 KDI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세가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물가 상승 압박이 완화되자 국내 투자 심리가 살아나며 SK하이닉스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미국 증시가 반등하자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초거대 인공지능 시장을 놓고 오픈 AI와 구글의 경쟁은 치열합니다. 두 기업이 하루 차이로 깜짝 놀랄 만한 인공지능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AI 패권 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관련주들 시세도 연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국내 증시 연휴로 쉬어가는 사이 매크로적인 환경이 우려를 불식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물가 지표가 발표됐죠. 화요일 밤에 발표된 미국의 PPI 지수가 전월 대비 0.5% 상승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도 상회했고요. 1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 나타내면서 시장 심리에 찬물을 끼얹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발표된 CPI가 둔화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에도 부합했고 전월보다 하락했습니다. 또 올해 들어서 물가 반등세가 처음으로 하락 반전을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시장은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강세로 장을 마친 가운데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요. 반도체, 빅테크 쪽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 3%대 오름세 보여줬고요. AMD도 4% 넘게 올라간 가운데 퀄컴도 2% 넘는 견조한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훈풍이 오늘 국내 증시에도 고스란히 전해졌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 반도체 관련주 힘을 내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국내 증시 움직임은 어떤지 코스피 지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굉장히 강하게 출발했습니다. 1.4% 넘는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탄력이 다소 둔화된 모습입니다. 0.8%대 오름세 나타내면서 지수는 2,753선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저 PBR 관련주 동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 밸류업 내에서는 금융주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 역대급 호실적의 신고가도 경신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안에서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매수세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형주와 제조업 위주의 매수세 보여주면서 기관은 6,200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2,4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1.1% 넘는 강세로 장을 열었는데요. 현재는 0.95%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지수는 870선에 걸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실적 영향력은 지속되는 가운데 코스닥 안에서도 AI 반도체 관련주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 안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 견조한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또 알테오제는 MSCI 신규 편입 및 호실적 발표에 엔캠과는 차별화된 양상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HLB그룹주 리보세라닙 FDA 발표 임박한 가운데 기대감에 강한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요.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강하게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은 770억 원 담아내고 있고 외국인은 108억 원 사들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 단연 주도주는 반도체입니다. 유리기판 기술이 최근 반도체 패키징 분야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독일 장비 기업인 LPKF에 업체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LPKF 측은 최근
유리기판 사업을 준비하는 고객사와 장비 출하 계약을 맺었고 또 다른 고객사로부터도 최근 신규 주문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 업체가 어디인지 사명은 밝히지 않았으나 아시아 지역 내에 있는 업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SKC는 올해 4분기부터 유리기판 생산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이다 라고 밝힌 가운데 국내 양대 전자부품사로 꼽히는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유리기판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삼성전기는 내년에 유리기판 시제품을 생산하고 2026년에 대량 양산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LG이노텍은 반도체용 유리기판 관련 인력을 충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리기판 관련주 오늘 시장 내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각 관련주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련주 안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것은 캠트로닉스입니다. 호실적과 함께 EUV 핵심 소재를 본격 양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에 근접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26%대 오름세 보여주면서 35,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HP 테크놀로지도 강합니다. 현재 13%대 오름세 보여주면서 3,9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설입니다. 우리나라 지수가 하루 쉬어가는 동안 미국 시장에선 두 가지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PPI와 CPI가 순서대로 발표됐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 어느 정도 부합하게 되면서 시장은 환호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3대 지수 모두는 상승으로 반응을 해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급등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CPI 지수가 발표되면서 이제는 금리 인하 가능성 2회까지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KDI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2.6%로 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양대 시장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 상승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장 초반보다는 상승 탄력이 조금 줄어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양대 시장 모두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저희 방송 통해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종목을 중심으로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누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먼저 실적과 관련한 종목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CJ 시푸드, 지금 오늘 수산 섹터 전반에서도 4%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안에서는 CJ 시푸드 상승률이 대단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를 했을 때 흑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실적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일단 뭐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CJ 시푸드뿐만 아니라 오늘 이런 이제 수산물주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한 그런 이제 그러니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큰 건 이제 1분기 실적들이 전반적으로 좋게 나왔다라는 거고요. CJ 시푸드 같은 경우도 지금 매출액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년 대비 35% 증가한 525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뭐 100배 증가한 이제 13억 3천만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당기 순이익도 이제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뭐 생산하는 제품을 보면 어묵과 그다음에 김이 이제 주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김 가격이 최근에 이제 상승을 하면서 김에 대한 이제 조미김에 대한 매출이 상당 부분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게 실적 개선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2분기에 들어 이게 4월 달이었죠. 4월 달부터 조미김의 가격을 추가적으로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2분기 실적에 아마 반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측면에서 작년보다 상당 부분 개선되는 그런 이제 상반기 실적을 보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주가를 상승시켰던 주요 요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CJ 시푸드도 실적이 좋았지만 화장품주 전반도 사실 실적이 계속 좋았습니다. 뭐 수출 데이터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오늘도 이제 코리아나 역시도 1분기 실적 호조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분기의 실적이 사실 이번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다음 분기로도 좀 이어져야 될 텐데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뭐 화장품 관련된 부분들은 실적들이 상당 부분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좋은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 그 외에 이제 중소형 관련된 그런 이제 화장품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나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게 발표가 되면서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러니까 이치 한불 같은 경우도 오늘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주가도 강한 탄력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리아나도 비슷한 경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오늘 실적은 아직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은 발표되지 않긴 했지만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시장 예측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 상황에서 뭐 화장품 관련된 주들의 그냥 상승세에 같이 이제 발을 맞출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에 비해서 최근에 이제 화장품주 중에서 코리아나가 주가 차트 흐름으로 보면 옆으로 횡보를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횡보를 보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상대적으로 좀 커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좀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장품 관련주들의 실적은 아마 올해 내내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1분기에도 지금 화장품 수출액이 분기 단위로 23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에 우려는 상황이긴 하지만 북미나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동남아 지역의 화장품 수출이 꾸준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전반적으로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이 이제 최근에 그 경기가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다시 이제 상승을 한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커져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내의 화장품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겠지만 지금과 같이 하락세가 일단 멈춘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지역의 매출세가 충분히 성장세가 이런 실적 측면에서 개선을 이끌 수 있다라는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내내 관심을 가져도 되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관심이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화장품 섹터 전반에서 상승세를 좀 살펴보면요. 그 안에서 종목들은 각각 다른 종목들이 시세를 좀 분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순환매 장세가 좀 일어난다고 봐야 할 텐데 그럼 어떤 특징을 가진 종목에 집중을 해야지 저희 좀 수익을 잘 노릴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 지금 시점에서는 뭐 이제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시장에서 조금 산업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이제 주가가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이제 하락 종목에서는 기관의 순매수가 굉장히 좀 돋보이는 종목군들이 이슈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승하는 산업군들에서는
외국인의 수급 기조가 일단 유지가 되는 걸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작년 11월부터 이제 수출 데이터가 개선이 되면서 좀 주가의 상승들이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출 데이터가 좀 우수한 그런 기업들과 산업군들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일 이제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대장 역할을 해주는 게 반도체인데 아무래도 반도체가 지금 수출에 대한 규모도 제일 크고 그다음에 뭐 MOM으로 봤을 때는 일부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5월달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런 수출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은 50%가 넘게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최근에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쪽도 거의 다 이제 수출 데이터가 좋아지는 거고 뭐 변압기나 전선 같은 경우도 수출 데이터와 수주 잔고가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한 이슈들이 나오는 산업군들에서 일단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의 내수에 좀 치중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증권사 리포트의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가 크게 상향이 된다거나 아니면 단기간에 좀 긍정적인 이런 모멘텀이 쏟아져 나온다거나 그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상승이 나오고요. 금일 같은 경우도 증권가 리포트가 좋게 나온 네. 기업들이 대거 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포인트를 잡으신다면 충분히 뭔가 선택하시기에는 많은 팁을 드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화장품수에 대한 투자 전략 팁까지 전달을 해주셨고요. 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이제 사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다음 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좀 관련이 있는 종목을 꼽자면 또 이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수페타시스인데 1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오늘 주가가 무려 16% 넘게 뛰고 있고요. 거래량도 꽤 많이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뭐 보유자분들께서는 수익이 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대응 전략은 앞으로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이것도 오늘 리포트가 나온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P와 Q가 증가를 하고 C가 줄어든다라는 내용의 이제 키워드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P와 Q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지속적인 외형 성장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게다가 C 부분에서도 일회성 비용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얘기인 즉슨은 이제 실적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좋아질 거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런 모멘텀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적도 상당히 잘 나왔는데 1분기 연결 매출 을 봤을 때는 뭐 전년 대비 이제 매출액도 30%,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7.8%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P와 Q가 늘어나니까 추가적인 외형 성장이 늘어나게 될 거고 거기에다가 더 붙여서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AI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 더 붙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서도 AI 가속기에 대한 흐름들이 사실 최근에 한번 좀 시장의 테마로 부각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런 매출이 QOQ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이런 실적에 대한 데이터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빠르게 일단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HBM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 오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본장에서 15%가 넘게 올랐고 엔비디아도 4%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88%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HBM을 필두로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한미반도체는 이미 움직였고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연간 단위로 봤을 때 한미반도체가 150% 올라갈 때 70%밖에 못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전의 사이클로 올라갈 땐 같이 채널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일부 후발주자에서의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의 좀 흐름들이 따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좀 이런 주가의 상승 기조들이 일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군들의 뭐 상승 기조 말씀해 주셨고 HBM으로 인해서 시장이 이끌어질 것이라고 말을 해주신 만큼 사실 오늘 SK하이닉스의 상승도 굉장히 눈에 띄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SK하이닉스를 바라보는 게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좋은 전략일까요? 사실 그거는 이제 어떠한 좀 변수 포인트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엔비디아에 대한 콜 테스트가 만약에 통과를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로 엄청나게 쏠릴 겁니다. 그런 흐름들은 당연히 나올 거고. 근데 이제 최근에 좀 단독 보도로 나오기도 했지만 일부 좀 소문에 따르면 좀 이제 부정적인 얘기들이 좀 있었죠. 네. TSMC 관련된 부분에서 하이닉스 기준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관련된 부분에서의 변화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매력도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반도체를 바라볼 때 HBM만 바라보고 우리가 시장을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제 레거시 쪽에서의 이런 흐름들이 변화가 나오고 있고 그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를 빼놓고 얘기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제 삼성전자도 앞으로 HBM에 대한 이런 흐름들을 확대를 해나갈 텐데 이게 수율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아무래도 라인 자체를 그쪽으로 좀 빼야 되겠죠. 그러면 기존에 좀 생산하던 뭐 디램이라든지 낸드 쪽에 대한 생산량이 저절로 좀 줄어들게 될 거고 그러한 부분으로 만약에 디램이나 낸드 가격 올해도 뭐 5에서 10% 이상씩 좀 증가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폭 자체가 더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이건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쫓아갈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고르는 건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 삼성전자가 안 올라가면 지수가 못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상승이 나와주기 위해서라도 삼성전자는 반드시 좀 움직여 줄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현재 가격대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이닉스보다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룸으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HBM 필두로 본다라고 한다면 대장 자체는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필두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하이닉스를 선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옳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웹툰주와 관련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 혼자 레벨업 IP를 이용해서 게임을 출시한 건 넷마블이었는데 오히려 주목을 받은 건 바로 이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DNC 미디어입니다. 거기에 실적까지 잘 나온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DNC 미디어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나 혼자만 레벨업을 어쨌든 만들어내고 출간한 쪽이 이쪽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분 원작 IP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웹툰을 기반으로 한 뭐 게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2차 저작물로 빠지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1차 저작물에 대한 소유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뭐 로열티라든지 이런 흐름을 받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리포트가 오늘 이것도 나왔는데 로열티를 받아가는 구조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분기 같은 경우는 일매출이 한 18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로열티를 한 8%로 가정을 해서 좀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나 혼자만 레벨업이 지금 뭐 그 구글이나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굉장히 순위가 높습니다. 이 지역이 엄청 많아요. 뭐 77지역, 78지역. 네. 이게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거기에서 로열티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그 IP 자체가 또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이번에 넷플릭스에서도 시즌 1짜리가 나왔는데 웹툰 내용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한참 남았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에서도 앞으로 애니도 계속 나올 거고 그럼 애니 나오면은 그 시나리오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또 한 번 더 해보는 그런 심리들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IP 자체가 아직은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나 혼자만 레벨업을 제외한 IP에서도 사실 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3분기 이후부터의 모멘텀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좀 구조적인 성장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서의 좀 긍정론은 있고요. 다만 이제 반대로 생각했을 때 좀 부정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카카오에서 이제 유럽 쪽에서의 이런 기업 철수를 하는 내용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성지고 특히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거기에서의 이런 평균 성장률도 못 맞추고 점유율 2등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철회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이쪽도 출혈 경쟁이 좀 심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런 서점에서도 IP를 확장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 안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좀 이런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점도 첨언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봤고요. 이제 실적과 관련해서 종목이 움직이고 있다면 잘 나온 종목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종목도 있습니다. HMM은 사실 실적 부진인 상황인데 그래도 해상운임이 상승하는 상황 속이니까 어느 정도 이 부분이 긍정적인 모멘텀을 작용하면서 좀 상쇄할 수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표님? 네, HMM 같은 경우 오늘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 시장 예상치 좀 하회했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좀 이제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1분기 실적이 2조 3,299억, 뭐 작년 대비 12%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이제 4,070억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는 했는데 시장 예상치가 지금 4,8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에 지금 뭐 거의 30%가 20% 정도 지금 하회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거에 따른 그런 이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해 사태로 인해서 그 뭐
국제 컨테이너 운임 자체가 상당히 좀 올랐기 때문에 실적이 좀 개선 조금 이거보다 많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못 미치는 그런 결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HMM 같은 경우 또 하나가 이제 이슈가 있는 게 실적 이슈 말고 이제 수급 관련된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 24일 날 영구 전환 사채 이제 1,000억이 지금 전환이 될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상환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0억이 상환이 되면 이거를 상환받는 상환을 해야 그러니까 이게 상환 이제 주체가 되는 이제 산업은행 그다음에 이제 한국해양진흥공사 같은 경우에 이거를 주식으로 전환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원리금과 상환만 받을 것이냐인데 지금 시장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주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뭐 거의 뭐 100%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전환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물량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지금 이런 이제 전환 사채가 내년까지 2번이 더 있습니다. 뭐 내년 10월, 그다음에 올해 10월, 내년 3월 이렇게 2차례가 더 있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전부 주식으로 전환했을 때 채권단의 지분율이 지금 한 57%, 58% 정도 되는데요. 이게 71.7%까지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채권단의 이제 비중이 이제 확대된다라고 보시면 향후에 이제 재매각을 했을 때, 재매각 논의가 됐을 때 매수하는 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슈가 지금 주가를 오늘 좀 큰 폭으로 하락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해상운임 자체,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해상운임 자체는 아직 꾸준히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이제 5월 10일 기준으로 SCFI 지수 같은 경우에 2,305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한 달 전에 비해서 이제 30% 정도 증가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뭐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수출이 어느 정도 이제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금 이제 해상 운임이 전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런 이제 2분기 실적은 아마 1분기 실적보다 좀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베이스로만 보면 뭐 관심을 가지셔도 되는데 수급에 대한 그런 우려까지 감안한다라고 보면 이걸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것보다는 단기 트레이닝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아직은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HMM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약세를 보이는 종목을 보니까 리노공업입니다. 실적 발표 후에 6%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종목이죠. IBK투자증권에서도 지금의 주가에 대해서는 기대와 또 불안감이 섞여 있는 구간이다라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리포트가 오늘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그 안에서의 약간 좀 불안감들, 약간 혼조된 시각 그러면은 주가는 사실 이제 이전의 리포트들을 좀 살펴보시면 탑픽이다. 그래서 성장성이 보정이 되어 있다. 약간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지수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조정이 나올 때도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속도에 대한 조절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에서 좀 물음표가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오늘 좀 차익이 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20선이 종가상 깨지지 않으면 뭐 충분히 추세상으로는 좀 흐름들이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매출이 조금 둔화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감이 일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리노소켓 같은 경우가 전분기 대비했을 때 한 16%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걸 또 뜯어보면은 매출에 대한 그 총 원가 자체는 또 높아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고부가 제품에 대한 수요도는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주력 상품들이죠. 리노핀이나 리노소켓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대비했을 때 각각 뭐 한 13% 정도 이상씩 좀 증가를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과거의 흐름들을 봤을 때 이런 모바일에 대한 명확한 시기가 왔을 때 소켓 쪽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수익성이 좋아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AI 쪽으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소켓 자체가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었을 때 가격 자체가 굉장히 비싸집니다. 그래서 단가도 높아지고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개화되는 시기에서 과연 이런 데서 빠져나갈 수 있겠는가로 생각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런 매출 원가가 높아지는 이런 흐름들에 따른 매출에 대한 전반적인 캐파 자체가 조금 줄어든 거에서의 약간의 좀 속도 조절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외국인이 좀 리노공업에서의 매도 흐름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기관에서의 물량이 받아주고 있었는데 만약에 기관이 해당 부분에서 같이 이런 뉴스들을 통해서 같은 매도로 좀 나오게 된다면 단기 조정은 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내용은 너무 좋으나 이게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단순 PER 기준으로 봤을 때 싸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하신다면은 어느 정도의 좀 기간 조정 그리고 그런 이제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들이 일부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장기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리노공업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한번 원픽 섹터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대표님께서도 반도체와 관련된 쪽에서 섹터를 좀 꼽아 네, 예, 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덧붙일 말씀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어떤 이야기도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이제 보는 종목은 이제 DIT라는 그런 종목입니다. 뭐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레이저 장비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뭐 최근 들어 이제 HBM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차세대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레이저 어닐링 관련된 그런 이제 종목들은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는 관점에서 제가 이제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1분기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뭐 매출은 한 202억으로 16% 감소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33억으로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사업이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검사 장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방 산업인 디스플레이에 대한 그런 업황 부진으로 인해서 검사 장비 관련된 부분의 매출은 큰 폭으로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레이저 장비에 대한 매출이 이제 크게 확대가 되면서 영업이익이 좀 큰 폭으로 개선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3월 말 기준으로 수주 잔량이 이제 622억이 될 만큼 뭐 수주 잔량도 꾸준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향후에 이제 레이저 장비에 대한 매출이 좀 더 아마 그 시장을 그러니까 이 기업의 실적을 이끌 갈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1분기 이제 레이저 장비 관련된 매출이 정년보다 62%를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이제 레이저 관련된 장비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과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HBM 관련된 그런 이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로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좀 더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도 물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한 이제 우려감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빨리 통과하는 시점에 따라서 주가에 이런 이제 변동성은 좀 더 있을 가능성은 있고요. 만약 퀄 테스트를 통과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지금보다는 상당 부분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퀄 테스트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뭐 통과를 할 수 있다라고 보면 저점에서 아마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DIT 같은 경우도 네. 최근 들어 이제 연기금이 최근 한 달 동안 20만 주 순매수할 만큼 연기금이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레이저 장비에 대한 그런 이제 시장 관심사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레이저 관련된 장비들은 전부 다 좀 주목해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DIT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주가 흐름 자체가 조금 이제 하락을 했다가 오늘 뭐 조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뭐 오늘 좀 상승을 했지만 28,000원대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이제 전 고점 수준인 33,000원까지 뭐 재상승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손절은 뭐 일단 좀 빠지시면 아마 좀 더 분할 매수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2만 원이 만약 하회한다라고 하게 되면 손절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원픽 종목 DIT를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AI와 관련해서도 화두가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오늘 네. 어떻게 좀 바라보면 될까요?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하드웨어 쪽이 좀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보통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가는 흐름이 별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미국 주식 쪽에서도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오늘은 하드웨어에게 좀 양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정거래 같은 경우 또 불을 뿜었었거든요. AI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다양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오픈 AI부터 시작을 해서 요번에 이제 구글 관련된 이슈도 나왔고 다음 주가 마이크로소프트 있죠. 그다음에 6월 10일에는
WWDC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적으로 더 확장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시장 자체가 온 디바이스랑 뭔가를 하려면 결과적으로 탑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I 쪽에 대한 이런 소프트웨어의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뭐 비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오픈이 될 때마다 이슈가 될 텐데, 이게 지금 5월 16일인데 6월 10일까지 이런 모멘텀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국내 뭐 AI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글로벌 빅테크들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만약 국내에서만 진행이 된다면 길게 가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제 산업적인 부분이나 글로벌 지역적인 부분이나 관심도에 따른 이런 긍정적인 수급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회사는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전거래를 이제 거래량, 대량 거래량 등을 통해서 이전 직전 고점을 좀 뚫어줬고요. 일부 물량 소화를 해주면서 오늘 5일 이평선의 이격들을 좀 좁혀나가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최근 흐름들이 이렇게 거래량 동반의 급등이 나오면 한 2, 3거래를 쉬어가다가 다시 한번 좀 모멘텀이 붙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내일까지 하고 모레까지 하면 이거일인데 그 다음 주 월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부터 시작해서 이런 앞서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그런 회의, 그런 것들이 또 앞두고 있는 모멘텀이 있어 또 관심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리포트가 나왔는데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실적 같은 경우도 뭐 매출액과 영업이익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뭐 PR, 타깃 PR 같은 경우도 20배가 안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매력도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자회사 관련된 모멘텀들이 좀 일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스라든지 AI 관련된 부분에서의 좀 이벤트들이 계속 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 사업 구조 개편에 따른 이런 모멘텀들 충분히 바라보신다라고 한다면 모멘텀 자체가 붙어줄 수가 있는 상황이고, 클라우드 쪽에서의 또 확대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확대나 이런 흐름들이 크게 반영은 안 되고 있는데,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아마존이나 이런 쪽 보시면 클라우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의 흐름들을 본다면 이쪽 관련된 매출이 늘어나는 것도 앞으로 굉장히 좀 유망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클라우드 쪽은 앞으로 뭐 우리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흐름들로 가게 되면 될수록 더 필요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고요. 또 한컴 라이프 케어에 대한 매각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다 반영을 한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모멘텀들 좀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가격 전략은 어떻게 짜갈까요? 네, 뭐 일단은 5일선과의 좀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 눌림목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5일선 부분이죠. 28,000원 라인부터 29,500원 라인 안에서의 좀 분할 매수. 뭐 오늘 조금 뭐 조정이 나오거나 내일도 오늘 사실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 매수 밴드 안에. 그래서 그런 흐름들 나왔을 때마다 좀 분할 매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 34,000원인데 저는 이제 최고점 라인 좀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 23,500원으로 첫 번째로 이런 모멘텀 부각되면서 상승하기 시작한 초입 부분만 깨지지 않으면 충분히 끌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다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 원픽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AI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오픈 AI와 구글이 하루 차이로 이렇게 새로운 업데이트를 공개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사실 애플의 시리에도 이게 탑재될 가능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저희가 어떻게 좀 체크해 볼까요? 이제 그 이벤트를 6월 10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좀 모멘텀이 기대가 될 수 있고, 일단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하루 차이가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급작스럽게 갑자기 탁 하면서 하루 차이로 된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 시장에서의 뭔가 파급력, 우리가 먼저 한다. 이런 것들을 좀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굉장히 맛있으면 맛있을수록 그런 좀 노력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시장 자체가 대기업들이 그렇게 치사하게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아무튼 그렇게 할 만큼의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향후 이런 대기업들의 싸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의 이제 이슈는 주목을 받는 거죠. 그래서 관심도가 끌어지고, 그럼 그런 이제 기술력이나 사업권에서의 이슈가 있는 쪽에 유망하겠구나라는 관심도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수급은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움직임들은 사실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사실 뭐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그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AI 전반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달을 해주셨고요. 또 이제 이마트도 지금 살펴보니까요. 사실 긍정적인 이야기가 그렇게 들려오진 않았던 종목인 것 같은데 그래도 실적이 예상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네. 어떤 게 좀 실적을 좀 견인했을까요? 네, 이마트 뭐 사업부 자체에서 이마트가 이제 세일들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올 초서부터 뭐 최저가 경쟁 뭐 하면서 좀 세일들을 많이 했던 게 아마 매출을 좀 키웠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사업부 분별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트레이저스가의 매출이 좀 더 좋아지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실적이 개선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상황에서 지금 최근 이제 온라인 부분에 이제 매출이 과연 이제 뭐 아직까지는 계속 손익이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이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온라인 부분이 어떻게 이제 성장이 될 거냐가 향후에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 이제 쿠팡이 이제 연회비를 올리면서 이제 여타 이제 다른 이제 이런 온라인 플랫폼에 그러니까 이런 쇼핑몰에서 상당히 이 회원들을 끌어오기 위한 여러 다양한 이제 이벤트들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이제 쿠팡의 고객들 꾼을 많이 이제 갖고 오는 그런 이제 온라인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2분기에 매출이 좋아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마트가 이번에 일회성으로 이제 실적이 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과연 이게 연속성을 갖는지 여부는 좀 더 온라인 부분의 이제 수익성을 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점진적으로 최근에 이제 소비가 국내에서도 조금씩 이제 개선된다라고 보면 어찌 보면 이런 이제 대형 마트 쪽으로도 일단은 바닥권을 좀 다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앞으로 연속성 여부는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감까지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은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뭐 일단은 지켜보아야겠죠. 네. 왜냐면 이제 다음 거래일에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들에 대한 이런 좀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는데 좀 우려했었던 PPI나 CPI가 물론 이제 PPI 같은 경우는 수정치가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뭐 완전 좋았다라고 뜯어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개발 구성품을 본다면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정도로 이야기가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CPI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굉장히 우려했었던 것보다는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런 좀 힘든 라인을 지나간 첫날입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대비했을 때 평균치로 보더라도 전혀 상승폭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흐름들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 옵션 만기에 관련돼서 변동성이 생겨서 눌림 흐름이 나온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로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시장 자체는 좀 롱으로 포지션을 확실히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5월, 6월 달 좀 조정이 나오면은 그때 이제 매수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금리는 지금 9월 달이 거의 합산해서 75% 정도 이상으로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기술주들의 약진이 나오면서 지수는 고점 돌파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감까지는 선물이 장중에 이제 5천억에서 2천억까지 빠졌다가 지금 계속 확대를 하면서 4천억대까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선물의 매수세가 세지면 이제 지수의 상승폭이 늘어나면서 수급적인 흐름이 더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물에 대한 변화만 잘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선물에 대한 변화 보면서 좀 살펴보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대표님의 전략은 어떠실까요? 네, 뭐 금일 같은 경우 이제 환율이 조금 안정을 다 찾으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현설물에서 다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만큼 이제 미국 시장 내가 어쩌면 증시가 조금 이제 뭐 우상향한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좀 더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내 시장에서도 뭐 여러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면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의 주가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잘 나오는 개별 기업에 대한 관심사 여전히 가지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AI 관련돼서 계속 뭐 미국 내에서도 뭐 국내에서도 관련주들이 계속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AI 인프라에 투자하는 그런 관련된 기업,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AI가 확대가 될수록 이런 반도체, 뭐 HBM3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이제 뭐 여러 이제 레거시 관련된 그런 제품군으로도 이제 반도체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뭐 반도체주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주들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루코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헤르메스스타 가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미국의 4월 CPI 둔화 속에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까지 그 훈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 강하게 부각되는 종목들 골라보고 싶으시다면 매일 아침 서울경제TV AI 세나의 포착 종목들 확인하시고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나가 오늘 포착한 종목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LG화학입니다. 차트는 70점 받았고요. 모멘텀과 수급, 신호 강도는 모두 65점 기록한 가운데 실적은 60점 받으면서 총 종합 점수는 65점으로 트레이딩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LG화학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7% 상승한 가운데 2분기부터는 계절적인 성수기에 접어들고 또 여기에 중국 수요가 회복되면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거래일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3% 가까운 오름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 장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중 2% 넘는 강세 보여주기도 했는데 현재는 탄력이 다소 둔화된 모습입니다. 0.37% 강보합권 움직임 가져가면서 40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인터플렉스입니다. 모멘텀은 75점 받았고요. 차트와 수급, 신호 강도는 모두 70점 기록한 가운데 실적은 65점 받으면서 총 종합 점수는 70점으로 스윙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FPCB 제조업체인 인터플렉스, 전분기 대비 국내 고객사 물량 증가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수익성 정상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코미코입니다. 실적과 모멘텀 70점 받았고요. 차트와 수급, 신호 강도 모두 65점 기록하면서 총 종합 점수는 67점으로 트레이딩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죠. 미국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에 삼성전자, TSMC, 인텔을 모두 고객으로 둔 코미코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커지면서 견조한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나가 포착한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마감 후 자세한 전략은 6시 30분에 방송되는 온트레이딩 AI를 통해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삼성전자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SBM 테마 관점에서는 SK하이닉스의 매력이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시장이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화장품과 변압기 쪽에서는 수출 데이터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산업 호조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